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수천 수만 개의 별이 반짝이는 그 광활한 어둠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저 별들 중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떠난다면 대체 얼마나 걸릴까? 오늘은 인류의 가장 거대한 도전이자 어쩌면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일지도 모르는 성간 여행의 실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여행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거리는 약 424광년이죠. 숫자로만 들으면 왠지 4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만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상상해 보세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속도죠. 그런 빛이 무려 4년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0조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40 뒤에 0이 12개나 붙는 숫자죠. 도무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을 아주 거대한 항성 구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지구는 그 주위를 도는 작은 모래알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놀랍게도 약 7,000km 밖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허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절망적인 거리를 우리가 가진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가 있는 탐사선, 바로 보이저 1호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이 고독한 여행자는 지금 시속 약 6만 km라는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 달리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죠. 자, 그럼 보이저 1호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만 3천 년이 넘게 걸립니다. 7만 년 전이면 인류가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며 동굴 벽화를 그리던 시절입니다. 지금 보이저를 보내면 인류라는 종 자체가 진화하거나 멸종한 뒤에야 겨우 도착한다는 소리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입니다. 우리가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점이라 부르는 탐사선조차 우주라는 캔버스 위에서는 느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 조금 더 빠른 건 없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파커 태양 탐사선은 어떨까요? 이 탐사선은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 시속 70만 킬로미터라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속도를 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지구에서 달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속도로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약 6,000년이 걸립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막 싹트기 시작했을 때 출발했어야 지금쯤 겨우 도착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결국 현재의 화학 연료 로켓으로는 이웃 별 방문조차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포기를 모르는 동물이죠. 과학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아주 작고 가벼운 나노 우주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게가 겨우 몇 그램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칩에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거대한 돛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방향에서 발사된 초강력 레이저가 이 돛을 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20%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속 2억 킬로미터가 넘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속도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20년으로 단축됩니다. 20년이라니 드디어 한 인간의 생애 주기 안으로 성간 여행이 들어온 겁니다. 도착해서 전송한 이웃별의 사진을 보낸 과학자가 생전에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지 않나요? 물론 이 위대한 계획에도 거대한 기술적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 돛을 가속하기 위한 레이저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수십 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먼지와의 충돌입니다. 광속의 20%로 날아가는 선체에겐 먼지 하나도 핵폭탄급의 충격을 줍니다.
성간 공간을 가로지르는 동안 이런 충돌을 어떻게 버텨낼지가 관건이죠. 세 번째는 통신입니다.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날아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만 또 4년이 넘게 걸립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까지 최소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시간 조정은 불가능하고 모든 것은 우주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고독한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과학을 넘어 철학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인류가 직접 이주하려면 수만 명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세대 우주선이 필요할 겁니다. 이 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자 도시여야 합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 죽습니다. 지구를 떠난 1세대는 결코 목적지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자손의 자손, 그 수십 대 뒤의 후손들이 비로소 낯선 별의 하늘을 보게 되겠죠. 이들에게 지구란 무엇일까요? 직접 가본 적 없는 조상들의 전설 속 낙원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좁은 우주선, 아니 그들의 유일한 고향이 될까요? 이런 세대 우주선 안에서 인간의 윤리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주는 우리에게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큰 돈을 써서 연구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선을 넘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대양을 건너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 믿었던 시절에도 누군가는 배를 띄웠고, 하늘을 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시절에도 누군가는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를 향해 희미한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빛은 사실 4년 전의 과거에서 온 편지죠. 만약 그곳에 우리와 같은 지성체가 살고 있다면 그들도 지금쯤 우리 태양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저 노란 별 주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라고 말이죠. 우주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거대함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우리에게 이웃 별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기술은 지수 함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류의 호기심은 그 어떤 중력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인류 최초의 인터스텔라 메신저가 전하는 낯선 태양의 뜨거운 숨결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구라는 작은 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우주 시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24광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먼 거리가 아니라 인류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꿈이 담긴 거대한 도전의 거리로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머나먼 여정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미친 기술들, 워프 드라이브와 웜홀의 실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상상의 나라에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돌아올 수 없는 7만 년의 여행을 떠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20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칩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보내시겠습니까?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